제주시 도심과 가까운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전체적인 공사 비용이 늘면서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올랐지만 공원 시설은 축소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입니다. 부지의 13%에는 아파트 1,400세대를 짓고 87%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20년 맺었던 협약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8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0% 늘리는 내용입니다. 4년 전보다 토지 보상비와 건설비, 금융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도 3.3제곱미터에 평균 2,628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60% 올랐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9억 원, 138제곱미터는 11억 원대에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총 사업비가 늘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분양가를 낮추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부 공원시설 규모 축소를,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 약속된 수익률을 축소하여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등봉 도시공원 부지에는 1,160억 원을 들여 음악당을 짓고 공원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당 지하 주차장은 취소됐고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은 사업비의 8.9%에서 4.3%로 낮췄지만 수익금 600억 원은 당초 계획대로 보장해줬습니다. 호반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음 달 말에 분양돼 2028년 1월에 입주하며 음악당 등 공원시설도 동시에 완공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일반 버스 노선에 투입됩니다. 국토부는 제주 화북 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김항섭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형 탐라 자율차의 시범 운행 서비스가 모레 시작됩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서비스는 제주시청에서 공항을 거쳐 서귀포시청까지 운행하는 901번 버스 노선과 제주시청과 공항을 오가는 902번 버스 노선을 자율주행차가 하루 3차례 운행합니다. 탐라 자율차의 탑승 인원은 12명으로 탑승 요금은 버스 요금과 같은 1,150원이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국토부가 내일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주 화북 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서 초안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나무 4천여 그루가 훼손되고 교통난 가중과 주변 생활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화북 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도련 1동과 화북 2동, 영평동 일대 9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제주 지역 학교 대부분이 오는 26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학교별 평균 방학 일수는 초등학교 28일, 중학교 27일, 고등학교 22일, 특수학교는 36일입니다. 개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다음 달 말, 중고등학교는 대체로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집니다. 오늘부터 우도에서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일부 매장에서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도에 있는 커피 매장 30곳 가운데 17곳이 참여하는데 성산항이나 천진항, 다회용 컵 참여 매장에 비치된 플라스틱 업지도라는 이름의 홍보물에서 다회용 컵 매장을 확인한 뒤 음료 할인 쿠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월 동안 왕우렁이가 잡초는 물론 어린 모까지 먹어치우는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우렁이를 제때 수거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의 농민들이 개체수가 폭증한 왕우렁이를 모두 수거하기에는 벅차다 보니
지자체와 농협도 함께 나섰다고 합니다. 목포 MBC 서희령 기자입니다. 130헥타르의 친환경벼 재배단지. 숲을 사이 머리를 숙인 농민들이 초록색 망에 무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 묵직해진 망에서 저마다 한 움큼씩 꺼내 보여주는 건 500원만큼 커진 왕우렁입니다. 계속 이분들이 자기 논에 다니면서 계속 지금 물이 비가 오라 물이 고이면 또 그리 모여들거든요. 그럼 계속 그분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곳 단지 내 132농가 모두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데 월동으로 인한 개체수 폭증을 막기 위해 뿌렸던 왕우렁이를 다시 거두는 겁니다. 논에서 물을 빼는 배수로입니다. 주변 왕우렁이들을 직접 주워봤는데요. 5분도 안 돼 이렇게 비닐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왕우렁이를 줍다 보면 수로에서 한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 전남에서만 1,500헥타르 피해가 신고된 만큼 지자체와 농협 등이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왕우렁이 수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수거 활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수로에 이렇게 망을 대서 하는 거의 위주로 수거 활동을 하고 있고 농민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수거 작업. 우렁이 방제 농약이 있지만 효과가 70% 정도로 낮은 데다 친환경 농업에 무작정 약재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우렁이들이 3년 이상 생존하며 한 차례 많게는 1,200개의 알을 낳으며 무섭게 늘어나다 보니 수거는 꼭 필요한 작업이 됐습니다. 요새 시골에 젊은 양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이 작은 양반들이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전라남도는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을 일제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개체수 줄이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북 청도와 함께 복숭아 주산지인 영덕에서도 복숭아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복숭아 생산량이 3천여 톤을 넘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 복숭아가 제철을 맞으면서 농가마다 수확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 수정률이 좋고 풍부한 일조량과 강우량으로 풍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상기후에 탄저병까지 번져 한 나무의 열매가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00~300개씩 주렁주렁 열매가 달렸습니다. 올해는 날씨 조건도 좋고 기상의 좀 개화 시기 때 받쳐주는 바람에 좀 올해는 착화량이 보통 200개에서 나무당 200개에서 한 250개, 300개까지도 달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참 풍년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덕 지역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 1,200톤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평년 수준인 3천여 톤의 생산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복숭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덕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포장재 지원, 택배비 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30여 농가가 참여해 7번 국도변 영덕읍 남산리와 영해휴게소에서 복숭아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기 대서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을 제외하고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부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오늘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권에서 덥고 습한 열기가 더해지겠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오후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개미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주 후반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세계기상 관측 모델에 따르면 예상 진로가 다 달라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상 예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오늘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라산 등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27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2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4도, 동부 지역 32도, 남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우도는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내외로 일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주 후반에는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는 예상 진로에 따라서 주 후반에는 날씨 변동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13시간 만에 붙잡힌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저녁 6시 40분쯤 516 도로 성판악 탐방 안내소 근처에서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고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났다 다음 날 아침 도로에서 붙잡힌 40대 남성을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음주를 시인했지만 음주 측정과 체열 감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양의 해산물을 5만 원에 팔아 바가지 가격 논란을 불렀던 용두암 해산물 판매 상인이 불법 판매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용두암 해안가의 판매를 단속한 결과 상인들이 공유 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고 원산지 표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곳은 최근 한 유튜버가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해산물의 양이 턱없이 적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바가지 가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자동차 대여업체 113곳을 대상으로 대여 약관 신고 요금 준수 여부와 차량 정비 점검 상태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주 지역의 렌터카 등록 대수는 29,785대며 이 가운데 7,840억 대는 도외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 영업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전동 장치의 리튬이온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3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전동 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34건 발생해 모두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종류별로는 전기 오토바이가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고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방안을 보강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규모를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보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비중이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주 지역의 10살 미만 어린이는 4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10.9%의 비율을 보인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것인데 지난 2022년 8.3%에서 지난해 7.8%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